잡다한 지식을 아는 체하다 잡채박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 5가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어디 가서 아는 체 해보세요. 1972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닉슨은 재선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캠프가 민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들키죠. 단순한 침입 사건처럼 보였지만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의 보도로 사건은 점점 커져요. 닉슨은 백악관의 개입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닉슨 테이프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죠. 그 안엔 닉슨이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은폐한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하원은 탄핵 소추를 준비하고 있었고 상원은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닉슨은 1974년 8월 9일 탄핵되기 직전에 사임합니다. 미국 역사상 스스로 사임한 대통령은 닉슨이 유일하죠. 부통령이던 포드가 대통령이 되고 닉슨에게 사면을 줍니다. 이건 지금도 미국에서 논란이 많은 결정이었어요. 워터게이트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의 힘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페르난도 루고는 가톨릭 주교 출신이자 좌파 성향의 개혁가였어요.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 개혁을 추진했는데 기존 보수 정치 세력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2012년 6월 농민과 경찰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안을 밀어붙입니다. 충돌로 17명이 사망한 사건이 터진 거죠. 루고는 단 몇 시간의 소명기에만 주어진 채 48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이는 형식상 합법이었지만 국제사회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은 일시적으로 파라과이와 외교 단절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루고는 이후 상원의원으로 복귀해 정치활동을 이어갑니다. 이 사례는 절차가 합법이면 결과도 정당한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예요. 조셉 에스트라다는 원래 국민 스타였어요. 코미디 영화에 자주 나왔던 배우 출신인데 그런 친근함 덕분에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집권 후 고위 인사들과 어울리며 부패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카지노 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고 의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회가 갑론을박하자 시민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2001년 1월 에드사 거리에는 수백만 명이 모였고 군부도 결국 대통령을 버립니다. 에스트라다는 대통령궁을 떠났고 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죠. 이후 에스트라다는 구속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지만 몇 년 뒤 사면을 받고 마닐라 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정치 인생이죠. 페루는 5년 사이에 대통령이 3명이나 바뀌는 진기록을 세웁니다. 비스카라는 원래 부통령이었지만 선임 대통령이 부패로 물러나자 자연스럽게 대통령직을 이어받죠. 그는 곧바로 반부패 개혁을 선언하고 특히 의회 특권 축소와 사법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개혁 대상이 바로 의회였기 때문이죠. 의회는 마치 정치보복처럼 비스카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허술한 부패 의혹을 내세우며 탄핵 절차를 개시합니다. 2020년 11월 탄핵안이 통과되자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터지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새 대통령은 5일 만에 사임, 또 다른 사람이 임시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례는 대통령이 옳은 개혁을 해도 정치권이 힘을 합쳐 몰아낼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죠. 민주주의의 룰 안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의 퇴행이었던 거죠. 1989년 쿠데타로 집권한 알바시르는 무려 30년 동안 수단을 통치했어요. 하지만 그 통치는 독재, 검열, 잔혹한 민병대, 다르푸르 사태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전범으로 기소되기도 했죠. 결정적 계기는 2019년 경제위기였어요. 빵값이 폭등하자 시민들이 분노했고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옵니다. 여성, 학생,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를 끌어내리자고 외쳤고 군대까지 시민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군부는 바시르를 체포하고 정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군부는 다시 권력을 장악했고 수단은 지금도 민주화와 군정 사이를 오가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독재가 끝났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이죠. 오늘은 세계 역사 속 탄핵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